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해드리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춘향전의 변학도에 비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이제 얽히고 설킨 썩은 카르텔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시는 것입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는 하나 더 얘기했군요. 봉고 파직에 이어서 위리안치까지 해야 된다. 저 남극 쪽에 섬에다가 보내야 된다. 귀향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한 조롱과 비난 섞인 막말을 쏟아내면서 진실 밝히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권력 비리의 진상을 캐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왕적 후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제왕적 후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예전에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었던 정치인이 있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 제왕적 총재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연달아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들어서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도덕대들의 선동에 넘어갈 만큼 세상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 발등 그만 찍으세요. 아니 그냥 계속 찍으세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한무치한 도적대의 수괴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 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 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기점에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을 도적대 이렇게 또 비유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후한무치한 도적대의 수괴 같다. 점점 거칠어지는 정치권의 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허인하 국민의힘 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을 어느 쪽에 집중시키느냐, 바로 이것을 위한 이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뭐 간단한 거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민의힘 스캔들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감정적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선 결전을 눈에 앞에 두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들을 뭐 대변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맨 앞 선두에 나서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않으면서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적장이 저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이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재명 지사 측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준석 대표가 예. 범인이 누구인지는 특검을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죠. 돈 받는 사람이 범인이죠. 돈 받고 금전적 이득을 보고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죠. 드러났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화천대유와 그 계열사에 근무한다고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하더니 결국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금전적 이득을 본 자,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범인인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자금의 흐름만 파악을 하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 이 대장동 사업의 역사적 기원, 역사적 전개 과정들을 쭉 본다면 결국은 이 민간업자들이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하려고 하다가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을 만나면서 말하자면 1조를 독식할 수 있는 거를 절반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부자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부자정당이 토건 세력들과 그 한 몸인 것은 그것은 뭐 불을 보듯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받은 자, 경제적 금전적 이득을 받은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전재수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허은하 의원께는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또 뭡니까? 저희는 뭐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지들의 열매에 50억이 있고 30억이 있고 100억이 있을 수 있을 거죠. 하지만 그 몸통은 5천억. 몇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을 가진 자가 범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그 범인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김은 소설가도 말을 했지만 말이 병들면 민주주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께서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국민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선출된 대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임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당의 대표들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자꾸 범인 쪽으로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왜냐하면 그 가지들을 가지고 계시는 몸통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말의 그 씀씀이가
정말 변학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 왜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전재수 의원께서도 이재명 지사 돕고 있는데 말을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자꾸 비유하다 보면 말이 과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적대라고 규정 지으면 도적대로 규정받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고운 말이 갈 리가 없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변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또 대중연설을 하다가 또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사실 누가 뭐 경하다 중하다 이런 책임을 묻기에 좀 말이 좀 품격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많은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예. 한마디 던지면은 더 센 이야기가 날라오고 그리고 더 센 이야기를 받아서 또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제 정치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험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조금 좀 톤 다운 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봉고파직, 위리안치. 네. 저도 이제 그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는 조선시대 때 예, 왕이 예, 내렸던 형벌이죠. 예. 근데 징계고.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저도 알게 됐고 뭐 이 말 자체를 뭐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떻든 양 진영이 좀 톤 다운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제가 만나 보니까요 이게 좀 이 가슴에 좀 그 대장동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집중 견제 대상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이거 LH가 공영 개발하기로 한 거를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LH가 공영 개발 포기해버리고 그 과정에 그 지역구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의원 신영수 의원과 그 동생 그다음에 토건 세력들이 빌붙어 가지고 말하자면 뇌물이 오가고 해가지고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성남시가 100% 공영 개발을 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성남시가 이제 저 공사채 발행도 못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도 그 당시 한나라당 성남시의 다수당이 못하게 하고 그 악정고투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나마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 이익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그거를 그나마 5,500억이나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제 좀 감정이 격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 제가 좀 말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말씀만 예, 더 예. 드릴게요. 이게 성남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부산에 LCT 있지 않습니까? LCT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이 부산시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도시공사가 LCT 부지를 전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땅을 헐값에 팝니다.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길도 내주고 공원도 만들어가지고 기반시설 해가지고 헐값에 넘겨요. 그리고 그 민간업자는 해운대 앞바다가 전부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60m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도 제한 인허가를 풀어가지고 고도 제한을 무려 410m까지 올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얻은 수익이 부동산 개발 이익이 1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단돈 1원도 부산시가 공공 환수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슨 저도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전재수 의원이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은하 의원께도 말씀드릴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장동에 대한 확실한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설계가 제대로 돼서 우리가 5천억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받아야 될 원주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싼 값에 내 땅을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만 엄청난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는 수사하자 아니면 특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부패했거나 설계자가 무능하거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막말 아주 심한 뭐 사이다라고 하시지만 사이다가 아니라 저는 독극물 같은 말을 내뱉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말을 던진 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저렇게 막말들을 심하게 계속하고 있느냐.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숨기고 싶은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다람쥐 좀 쳇바퀴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또 듣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절반 이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에서 관이 주도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 부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민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돈을 배당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나는 알 수도 없는 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합동수사본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합동수사본부 오늘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사실은 저는 만약에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좀 박빙의 승부라 그러면 보다 더 강한 조치도 저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 특검을 하잔달지 이런 식의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발언은 삼가는 것 같고 그것을 뺀 최고 수위의 수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마 국가수사본부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정부 합동수사본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수사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원식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우원식 의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선거대책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합동수사본부 요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낙연 후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우원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틀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내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답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최대한 빨리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이 특검하자는 이유는 법 만드는데 몇 달, 특검 구성하는데 몇 달, 수사 시작해서 하는데 몇 달 해가지고 그 대선 끝날 때까지 못할 텐데 그동안에 계속 누가 하는 것처럼 계속 이게 구름 피워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 경찰이 신속하게 역량을 투입해서 수사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오늘 합동수사본부 요청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이재명 캠프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혹시 또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판단도 좀 하신 것도 같고요. 예, 아니 근데 이 사건은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평상시면은 특검을 하는 게 맞죠. 평상시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3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재명 지사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법 만들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하고 사무실 구하고 검사 파견받고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2-3달. 그다음에 특검이 보통 이제 한 100일 정도 하고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 3월 9일까지 사실은 이 대선 전국이 특검이 다 빨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특검보다는 이게 컨트롤 타워를 갖춘 수사. 이것이 이제 합동수사본부 형태인데 근데 지금 검찰이 어제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검사 17명에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까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합동수사본부에 준하는 수사팀이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복잡한 이게 뭐 부동산 개발 과정이라든지 복잡한 내용들이 네. 있긴 한데 핵심은 돈의 흐름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수사도 아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서 정말로 우리가 과거를 기준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말씀 하셨으니까 말이죠. 대선 때 특검을 안 했던 한 적도 있잖아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BBK 사건 2007년 대선 때 특검이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대선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는 상대적으로 좀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예. 당사자가 탄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여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였고요. 예. BBK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정치 환경 자체가 대선과 더불어서 특검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곧 이제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될 텐데 이번 주말 경기 인천인가요? 이제 인천에서 2차 슈퍼 위크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나오면 거의 결과가 확정된다고 나온 것 봐야 아니냐. 되겠 예, 그런 상태에서 혹시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예. 전향적으로 어떤 이런 국면을 돌파하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좋습니다. 자, 특검 갑시다. 나는 당당하니까 특검 가서 모든 거 파헤칩시다. 빨리빨리 여야가 합의하면 가령 10월 중에라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니까 그 수사기간이 보통 50일에서 60일이니까 60일하고 한 차례 연장하면 30일, 석 달이거든요. 이런 식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근데 제가 보는데 객관적인 정치 환경 자체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특검 이야기를 해도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는 한입니다. 지금 대선을 지금 5개월 남겨놓고 특검을 하게 되면 정쟁으로 나를 지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사는 간단합니다. 특히 우리 수사기관은 뇌물과 관련된 수사는 계좌로 돈을 주고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된 수사 기법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30명 꾸려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한 30명 꾸려서 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청부 고발 사건 때문에 인력이 없긴 하지만 공수처도 곧 달라붙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해놓으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금방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면은 또 피의자나 참고인들 참 바쁠 것 같아요. 좀 그 세 군데 수사기관에 다 가야 피곤하긴 될 거 할 겁니다. 아닙니까? 예. 여기저기- 허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여기저기 핑퐁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특검을 해달라라는 것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론조사했을 때 60% 이상의 국민들께서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도 못 믿겠고 야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고 형사들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국민의 말씀을 듣고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정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쟁을 할 거라는 생각, 그런 전제 조건을 까시고 특검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못 믿겠다는 겁니까? 검찰 수사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지휘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오늘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장 또 수사팀장 이런 검사들이 다 친정부 검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지켜봤을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사실 우리 편을 들어주고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그런 인사들이 포진돼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앞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차기 나의 자리를 결정하실 분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분을 제가 어떤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권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것, 특검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이다.
라는 게 국민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만 저희가 뭐 자세히 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이재명 지사 전혀 관련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데 뭐 수사기관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뭐 설계도 했고 그랬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나가서 조사받을 용의는 있는 겁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 여러 건 고발이 돼 있고요. 예. 수사기관에서 나오라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죠. 야. 그럼요. 근데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예. 지금 검찰 경찰 못 믿겠다 이 말씀하시고 또 검찰 경찰이 친정부 인사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100만 공무원을 욕먹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 공무원들은 전부 친정부 인사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특히 검찰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검찰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낡은 여의도 정치문법으로 알겠습니다. 현상을 아니 보는 이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게 제가 그분들을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사권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인사권을 책임질 사람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예, 두 의원의 말씀 시청자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윤춘호 의원, 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면에 나선 모양새고 민주당이 약간 측면 지원하는 모양새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선 주자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제 지도부가 나서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의 예전 집 이번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는 그 집에 오늘 갔다면서요? 네, 이제 오늘 국토교통위 소속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 집에 갔는데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이걸 효과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뭐 정치적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저걸 책략이라고는 그럴 테고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쓰는 수법인데 아마 집 앞에 가서 뭐 집에 못 들어갔을 테고 뭐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어쨌든 그런데 가서 뭐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여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표했던 것은 어쨌든 이룬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긴 한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려고 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 전 총장과 형 동생하는 사이였고 그런 얘기도 또 쓰지 않았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전 총장을 특검팀에 부를 때 누가 좋겠느냐고 법조 일진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김만배 씨가 성렬이 형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또 저 반박하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당시 중앙일보 법조 일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윤석열 검사를 영입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전원을 또 전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김의겸 의원 말 자체도 자기가 직접 들었다거나 직접 뭘 봤다는 건 아니었죠. 그런 김의겸 이야기를 의원이 뭐 당시 법조 일진 기자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예.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라고 전원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건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문화가 좀 독특한 게 있죠. 좀 친하면 특히 법조에서는 뭐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형이니 뭐 이렇게 부르는 기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마 김만배 기자도 그랬던 기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영수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다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뭐 형이라고 부르는 예. 것을 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런 호칭들이 주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동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사람일 텐데 또 기자 입장에서는 성렬이 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예.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